세상에는 많고 많은 직업이 있지요. 저희 잡수다에서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어떤 직업이든지 얘기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 모두 소중한 일입니다. 방송에 오셔서 얘기해주세요. 여기서 잠시 메일 주소 알려드려요. navy400@네이버닷컴 네이비사백@네이버닷컴으로 각종 불만, 욕지거리, 바램, 방송 참가 신청 등등 모두 받고 있습니다. 이거 브랜드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다 하잖아요, 어느 브랜드. 다 해. 이제 하자전을 이용하면 되게 좋아. 뭐 가죽백 같은 거 3만원, 5만원 판가 한 40만, 50만원씩 하는 것들. 예를 들면 이제 밍크 파는 매장에 매니저가 아줌마들, 돈 많은 아줌마들한테 전화 막 돌려가지고 차 한잔 마시러 나와라 뭐 이런 거죠. 밥 사주고. 이번 회 주제는 의류회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잡수다 5번째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류회사에 재직 중인 게스트분을 모시고 의류회사의 실체에 대해서 한번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진흥자이신 척척 박사님이 지난해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현재 부산에 가서 일을 보고 계시니라 이번에 참석을 못하셨어요. 척척 박사님, 바쁜 척 그만하고 빨리 오세요. 자, 그럼 오늘 게스트분 소개하고 본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류회사 고위직에 재직 중이신 노가리님 모셨고요. 또 의류 관련 무역회사에서 단연간 근무하신 대가리님 모셨습니다. 자, 먼저 자기 소개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프로필 위주로. 프로필 위주로? 네. 저 노가리고요. 의류학과를 나와서 졸업하자마자 한 회사에 이제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무한 지는 한 13년 가까이 되고 있고요. 수입 아동복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지금 영업 부서장에 있고요. 그렇습니다. 자, 대가리님. 예, 대가리입니다. 저는 졸업을 한 후에 무역회사, 의류 무역회사만 지금 계속 다니고 있어요. 저도 한 14년 된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방송 한 5회차 정도 됐는데요. 여태까지 출연해주신 게스트님들 중에 가장 공력이 깊다. 현재로서는. 자기 직종에 대한 공력이 가장 깊다. 최초예요. 10년 이상 되신 분이. 그래요? 네. 앞에 출연하신 분들은 공력이 짧아. 나이가 많이 들었다는 뜻이지. 네. 슬퍼. 네. 졸업하고 한 13년 되면 뭐 학번까지 어느 정도 나오고 나이까지 어느 정도 나온 것 같은데. 인증 잘리면 안 팔리는 나이지. 네. 제가 생각해보니까 제 소개가 빠졌어요. 진행하는 사람 소개도 안 하고 해. 품격은 없고 컨텐츠만 있는 방송. 잡수다의 사투리 수다쟁이 안회장입니다. 저희가 오늘 의류회사에 대해서 얘기해 볼 텐데, 먼저, 규칙을 제가 몇 가지 만들었어요. 첫 번째, 잡수다, 규칙 1. 연장자는 연하에게 반말이 가능하다. 좋아. 네. 네. 두 분 다 제 연장자시니까 반말하셔도 되고요. 나이가 좀 들었어. 방송이라고 또 난 또 반말하면 안 될 것 같아. 우리 규칙이 내 마음대로 정하는 거니까, 일단, 반말 가능하시고, 평상시처럼. 네네네. 그리고 답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질문이 곤란하다. 도저히 답 못하겠다. 침묵 사용하실 수 있고 딱 2번까지. 말로 침묵해야 되나? 침묵 그냥... 외치시면 돼요. 침묵. 침묵 외치시면 되고. 답 못할 게 있나? 만약에 있다면 침묵 2번 사용하시면 되고. 그리고 세 번째 규칙은 침묵할지언정 모르는 사실을 아는 것처럼 말하기는 없기. 왜냐면 이게 직업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르고, 물론 잘 모르고 얘기할 수 있죠. 얘기할 수 있지만 최대한 그런 걸 좀 피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자, 규칙은 이렇게 되고요. 자, 의류회사는 제가 상식적으로 보기에도 여러 가지 직군이 그 안에 있을 것 같은데, 먼저 그 직군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저도 대략적으로 아는 것만 얘기하자면,
일단 생산하기 위해서 생산 쪽 관련된 업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생산을 하기 위해서 기획, 디자인 쪽 그런 쪽도 있고, 그리고 그거를 팔기 위한 영업, 그리고 디자인을 하게 되면은 그거를 어느 정도 수량을 만들어낼지, 어느 정도 팔릴지, 아니면 매장에 따라서 어느 정도 수량을 진짜 생산해 내야 될지 그런 MD도 있고요. 그리고 뭐 의료회사라고 일반 회사처럼 그 사장도 당연히 있고 격리도 있고 관리부도 있고. 예, 만약 무역팀이 있다면 이제 무역 쪽 이제 뭐 통영이라든지 그런 서류 업무를 만지는 그런 인원들도 있고, 마케팅 쪽도 있고 홍보가 많이 중요한데 홍보 쪽 그럼 뭐 잡지라든지 아니면 드라마 협찬이라든지 광고라든지 TV 광고라든지 그런 쪽도 있고요. 그리고 너무 많네. 예, 그리고 또 뭐 아동복, 뭐 숙녀, 뭐 캐주얼, 뭐 아웃도어, 스포츠 막 여러 가지 또 종류에 따라서 종류가 또 다양하죠. 구분이 한두 가지씩 뭐 추가로 이제 업무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예. 그 대가리님은 네. 의료회사 재직 13년 하셨는데 주로 담당하신 일이 어떤 업무시죠? 의료회사를 또 크게 나누면 내수하고 수출로 나눠지는데, 저는 이제 수출 쪽에 이제 무역 쪽을 했는데, 처음에는 원단 생산 쪽을 하다가, 그 다음에는 사무실 들어와서 오다를 받아오는 영업을 하다가, 지금도 영업을 계속 하고 있죠. 그 에이전트에서 한 5년 정도 오다를 주는 입장도 해봤다가, 지금은 이제 오다를 또 다시 받으러 다니는 그 벤더. 벤더라고 하면 내수 쪽에서는 흔히 이제 프로모션이라고 하는데, 그 옷을 만들어서 수출하는 회사. 야, 어려운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자, 노가리님은 그 많은 그 분류 중에 예. 주로 담당하신 게 영업이시죠? 일단은 뭐 처음에 영업 쪽으로 들어왔고, 영업으로 들어와서 하는 일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 이제 물류 쪽 작업도 많이 했었고, 물류 쪽이라는 거는 뭐 어떤 거냐면은 뭐 만들어진 물건을 회사로 갖고 와서 그 회사에서 이제 뭐 매장으로 분류한다든지, 그걸 또 반품을 회수한다든지, 그것도 이제 회수한 거를 어떻게 보관할 건지, 어떤 데 또 행사를 할 건지, 그런 것들을 주로 했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뭐 경력도 많이 쌓이다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저희가 이제 거의 거래하는 업체들이 이제 백화점인데, 백화점 관계자들이랑 또 만나서 영업 쪽 관계자들이랑 만나서 뭐 영업도 하고, 지금 이제 추가적으로 제가 하고 있는 게 이제 회사가 저희가 좀 작은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MD 역할도 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입을 해야 될지, 그러니까 뭐 계획 1년치를 세우고 또 매출을 어느 정도 올릴 것인지 그런 계획들을 세운 다음에 어느 정도 수입을 할 건지, 그러니까 이제 각 아이템별로 사이즈별로 뭐 컬러별로 해서 이제 수량을 결정을 해서 이제 수주를 하는 그런 것도 업무도 같이 하고 있죠. 하시는 브랜드가 뭐죠? 뭘까요? 침묵? 침묵? 일단은 아동복 정도는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동복인가? 좀 일본 쪽에서 좀 수입하는 아동복 수입 판매하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렇게 하면 몇 개가 안 되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그거는 인터넷으로 뒤져보면은 대부분 나오죠. 대부분 고가잖아요. 고가잖아요. 예, 제가 백화점에서 또 유통하고. 듣기로는 뉴스에서 아동복이 고가다, 너무 비싸다 이런 얘기 나오면 항상 거론되는 브랜드인 걸로 알아요. 예, 맞습니다. 진짜? 예. 네, 엄청 비싸요. 비싼 건 알았는데. 근데 반말하기로 했는데 자꾸 존댓말이 나오지. 반말하세요. 두 분은 연장자이기 때문에 반말해도 돼요. 자, 그래서 제 생각은 오늘 여기 이제 의류 무역회사 쪽에 몸담은 대가리님도 계시지만, 당초 기획 자체가 좀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흔히 접할 수 있는 의류회사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자. 그리고 그 의류회사 많은 직군들 중에서도 의류회사만 가질 수 있는 직군, 예를 들면 뭐 디자이너나 MD, 영업 쪽, 뭐 요런 얘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노가리님이 영업 출신, 영업 관련 일을 많이 하시니까 영업하고 MD 쪽
네.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디자이너는 제가 다음에 따로 한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출연하고자 하는 디자이너가 되게 있어요, 지금. 네. 해본다고. 해본다고. 구정 지나면 나온다고 하니까 다음에 한번 기대해 주시고. 오늘은, 영업인 MB 쪽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노가리님은 어떻게 처음에 이 일을 시작하게 되셨죠? 시작하게 된 거는 이제 졸업하면서, 뭐. 대학에서 전공을 의료학을 하셨잖아요? 네, 의료학을 전공을 한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분야를 많이 찾아보기도 했고, 이제 보통 이제 대학교 4년, 3년 때, 3학년, 4학년 때 보면 이제 앞으로 졸업해서 어떤 분야로 나갈지 많이 고민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많이 고민을 했죠. 근데 뭐 학교 다닐 때 여러 가지를 경험을 많이 쌓으려고 노력을 한 것 중에 하나가 인맥을 좀 넓혀보고 사람들 관계에서 어떤 것들을 잘 해야 될지 아니면 이건 피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많이 공부를 했다고 할까? 그런 면에서 많이 배웠어요. 학교에서 이제 사람들 막 만나면서 뭐 학생회 활동도 하고 뭐 회장이나 과대 같은 것도 하면서 어떻게 이끌어갈지 어떻게 모을지 사람들이랑 그런 인맥들을 많이 해놓은 게 내가 앞으로 장사를 해야겠다 아니면 사업을 해야겠다 이런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쪽을 좀 많이 준비했었던 것 같아요. 인맥 관리. 그래서 나와서 어떻게 취직하게 되셨어요? 나와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장사를 동대문 쪽에서 한번 해봤어요. 옷장사요? 네, 옷장사. 캐주얼 쪽을 뭐 중간 도매 비슷하게 동대문에서 물건을 떼서 지방으로 푸는 역할을 했었는데 말아먹었죠. 시작하자마자 한 1년도 안 되는 한 2천 정도 말아먹고. 젊었을 때 말아먹었 그때 잘 말아먹은 거야. 나이 들어서 말아먹는 게 있는 지금은 거지. 그렇지. 그렇게 하여튼 말아먹고 나서는 취직을 해야겠다. 그때는 이제 20대 후반으로 이제 가고 있었으니까 30대 넘어가면 취직도 힘들 거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한번 취직을 해보자. 어차피 사업적으로 하려면 장사를 하려면 영업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영업이라는 게 인맥이라든지 이런 것도 관련이 돼 있으니까 사람 관리하는 거라든지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뭐 바로 옆에도 있는데 대가리님의 소개로 이 브랜드는 얘기해도 되겠다. 스누피 아동복 중간관리 하시는 분 밑에서 일을 하게 됐어요. 대가리님의 소개로. 진짜 오래된 대가리님 소개로. 이야. 진짜 오래된 얘기. 진짜 오래된 얘기인데 난 모르겠어요. 그거 인연으로 해서 아동복 쪽으로 이제 시작을 했긴 했는데 처음에는 진짜 많이 고생도 하고 뭐 직원 형식으로는 들어간 건 아니고 알바 형식으로 들어갔는데 그때 뭐 용돈 정도밖에 못 받았어요. 한 달에 한 5, 60 정도? 이야. 물론 이제 띄엄띄엄 일을 했어요. 알바기 때문에 띄엄띄엄 일을 했어서 뭐 그 정도 받긴 했는데 일단 일을 배우는 차원에서 이렇게 했었던 거고 그거 끝나고 나서 이제 정리를 했죠. 너무 적고 월급도 적고 뭐 배우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배우면 이제 흐름은 아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취직을 하게 됐죠. 지금 회사에? 네, 지금 회사에. 그게 몇 년 되셨어요, 이제까지? 지금 회사에서? 지금 회사에서 이제 13년 되신 거예요? 네. 그럼 그 전에 뭐 다른 일까지 경력 합치면은 유사업종이니까. 그래서 유사업종이니까 한 14년, 15년 된 거. 그 전에 경력 얼마 안 되시네. 그러니까 한 1년 정도 해서 말아먹었습니다. 14, 5년이면 뭐 적은 공력은 아니네요. 네, 그렇죠. 잡사에 출연할 만하다. 네? 14년, 15년 정도. 이 정도는 돼야지. 다행이네요. 네. 그저께 이력서 한번 작성해 보려고 했더니 15년, 아유, 15년 차야. 그러니까. 그게 적지 않네. 네. 그 의류회사 같은 경우에는 취업이 힘든가요? 직군에 따라 좀 다르긴 하죠. 그렇죠. 직군에 따라서 틀리죠. 네. 디자이너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뭐 제약사항도 많고 경력이라든지 뭐 그런 걸 많다고 하는데 디자이너 같은 경우는 디자이너를 하기 위한 준비를 사전에 충분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디자이너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한 사람을 시키진 않잖아요. 그렇죠. 디자인 공부는 당연히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이제 스펙 쌓기 요즘 막 젊은 층에서 많이 유행을 하는데 그런 스펙들이 있으면 쉽게 또 취직이 되고 의류회사도 그런 것 같아요. 네. 뭐 일반 회사들처럼 의류회사도 대기업이 있고 중소기업이 있고 뭐 영세 기업도 있고 근데 이제 영세 기업이라든지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땐 취직이 쉬워요. 어떻게 보면 작은 곳들은 근데
나도 보면은 한 경력 한 7년 차부터 한 10년 차 사이에 헤드헌터들이 이제 많이 이제 접근을 해서 한번 여기저기 회사를 대기업 쪽으로 그러니까 가보지 않겠느냐고 이렇게 해서 들어왔었는데 이제 스펙을 좀 제가 좀 덜 쌓은 편이 있어갖고 대기업에서 여기 가는 스펙. 아 그렇죠. 아 안 맞으니까 그게 또 문제가 되더라고. 그 스펙 중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외국어. 특히 이제 영어. 쓰지도 않는 영어. 쓰지도 않는 영어. 내수에서는 거의 잘 안 쓰잖아, 진짜. 안 쓰는데 이제 대기업들은 다 원하더라고. 저도 예전에 서울 처음 올라와가지고 그 무역회사 해외 영업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회사도 뽑을 때 뭐 부서에 상관없이 토익 스펙을 다 봤었어요. 토익 점수를. 근데 취직해서 일해보면 그 해외 영업 직접으로 바이어를 담당하는 사람들 말고는 백날에 가도 영어 쓸 일이 없어. 뭐 이제 서류상으로 뭐 몇 개 쓰긴 하는데 그거는 영어 몰라도 와서 배우면 금방 다 익히는 것들 뭐. 모르겠어요. 얼마나 영어가 중요한지 모르겠지만 회사들 영어 스펙 보는 거 정말 필요한 직군 말고는 뭐 너무 불필요하게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예전보다는 요즘 수출 쪽은 다이렉트 거래가 많기 때문에 메일이나 또 영어 쓰는 게 쓰는 사람 봐야죠, 당연히. 형 같은 직군은 봐야지. 예전에도 안 그랬지. 많이 안 쓰는데 이제 에이전트 통해서 번역되는 거를 이제 쓰다가 이제는 뭐 다이렉트로 원문 주고 메일도 뭐 영어로 자기네들이 다시 번역을 하기 싫으니까 바로 영어로 이제 쓰라고 하니까. 어쨌든 좀 지나치게 보는 것 같아. 그건 맞지. 맞아. 뭐 디자이너는 그렇고 일반 영업이나 MD직은요? MD직도 약간 스펙 보지 않아요? 스펙 보니까 그러니까 MD 쪽으로 가려고 나도 얘기를 그때 진행을 했었던 부분인데 한 군데는 MD였고 한 군데는 뭐 영업 쪽이었는데 MD 쪽은 이제 바잉 MD 그 밑으로 들어가는 그런 군이었기 때문에 거기는 좀 이해를 하는데 다른 이제 대기업 쪽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긴 해. 뭐 영어로 얘기를 하는 경우는 많이 드무니까. 그리고 또 MD 쪽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디자이너도 시장 조사를 해외 시장 조사를 많이 가니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정도는 뭐 어느 정도 그냥 일반적인 간단한 회화 정도만 할 수 있는 실력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 네. 스펙은 그렇고 일단은 취업하려면은 MD 같은 경우는 저런 거 필요하잖아요. 해당 의류 회사면 의류에 관련된 어떤 뭐 학력이나 경력이나 이런 게 좀 필요하죠. 아무래도. 네, 예전에는 MD 역할들을 뭐 통계학과나 뭐 회계학과라든지 뭐 경영학과 쪽, 경제학과 쪽에서 많이 뽑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거는 이제 뭐 계산도 해야 되고 거의 이제 수치로만 이제 다 계산하니까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그런 분야에서 많이 뽑았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물론 이제 디자인은 잘 몰라도 그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기는 해. 숫자 놀이가. 숫자 놀이, 그러니까 매출 그리고 수량 뭐 그런 것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엑셀이 하지 않나? 그렇지. 계산 같은 건 이제 요즘에 엑셀 많이 하니까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것들이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엑셀은 어느 아니 그러면은 우리 회사 영업 MD 같은 경우도 영업 MD랑 기획 MD 같은 경우도 그런 경영이나 이런 전공 관련자들이 낮다는 거예요? 회사에서 뽑을 때? 지금은 내 생각은 좀 틀린데 왜냐면은 MD 같은 경우는 디자인도 봐야 되고 그 디자인이 어떤 뭐 그러니까 입었을 때 편한 옷인지 아닌지까지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디자인 쪽 공부를 하면서 뭐 이제 통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부전공을 한다든지 그런 사람이 더 낫다고 생각해요. 의류회사 MD의 경우는? 의류회사 MD의 경우는. 네. 그러니까 MD 어떤 상품을 판매하는 회사든지 간에 MD라는 직군이 요즘 거의 다 있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제 MD라는 게 결국 저런 거 아니에요? 저도 잘 안 해봐서 모르지만 상품을 기획하는 일부터 이 상품 판매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어떤 전술 짜는 것까지. 그렇지. 전술이. 네. 그리고 상품의 배치. 그러니까 상품을 매장에 어떻게 풀 것이며 뭐 이런 기획까지. 그렇지.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사장의 마인드로 사장의 마인드로 사장의 마인드로 해야지 되는 그런
뭐 예전에는 뭐 MD라고 그랬고 뭐든지 다의 약자라는 어떤 맞아요. 후배 뭐든지 다 한다. 뭐든지 다 한다. 그러니까 기획에서부터 기획까지 컨트롤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MD를 쉽게 맡기진 않아. 어떤 사람한테든지. 왜냐하면 경력도 있어야 되고 그 회사가 돌아가는 거 어떤 매장 흐름이라든지 뭐 기획이라든지 디자인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런 걸 다 아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저번에 나도 교육을 받긴 했는데 그런 것들 중에 기억 남는 게 일반 의류회사 MD는 한 7년 이상 근무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제 뽑는 그 의류 상품의 어떤 전체적인 흐름이라든가 그치. 의류 시장에 대해서 잘 이해가 깊은 사람, 단연간의 경험이나 그리고 또 전반적인 센스가 뛰어난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처음부터 MD 시킨다기보다는 물론 처음부터 MD 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새끼 MD들이 하는 일과 위에 MD들이 하는 일이 다른 거죠. 그치. 공력이 쌓여야 중요한 쌓이면 역할을 맡긴다. 감이 생기는 거지. 예. 시기도 중요하고 타이밍, 감, 뭐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또 흐름도 알아야 내공이 되고. 쌓여요. 그러니까 어떤 전체적인 흐름이라는 뭐 디자인이 어떻게 바뀐다든지 그런 것까지도 알아야 되는 뭐 색상이라든지 시장의 트렌드도 잘 읽어야 되고. 그러니까 트렌드 따라 하는 거니까 어차피 그렇군요. 생각보다는 신입 때 그러니까 새끼 MD들보다는 짬밥 있는 MD들 같은 경우는 좀 총체적인 능력을 필요로 하는군요. 그렇지. 네. 혹시 뭐 의류회사의 그 MD나 영업직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 면접 보거나 이럴 때 아니면 뭐 회사 지원할 때 뭐 이렇게 하면 좋다라든가 이런 준비를 하면 좋다든가 뭐 이런 노하우나 어차피 영업이다 보니까 사람 관계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 그 윗선, 아랫선. 뽑을 때도 인성을 많이 보는군요. 네, 그치. 그러니까 사람이랑 관계, 면접 볼 때 이 사람이 느낌이 딱 오는 경우가 있어. 이 사람이 이제 그러니까 영업 쪽은 거의 그 백화점이라든지 아니면 점주라든지 그러니까 아니면 뭐 직영점 같은 경우는 직원들을 다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인드라든지 여러 가지 생각들이라든지 그래서 이제 보는 게 뭐 나도 뭐 여러 사람들을 뽑아보긴 했는데 아무래도 학력이 좀 중요한 것 같더라고. 학력요? 인성보다 학력? 인성. 자, 예를 들면, 서울대 출신의 MD 지원자다. 그런 거 말고. 그런 거 말고요? 너무 이제 높으면은 딴 데로 가는 거고, 레벨이 높으면. 고학력자. 그쪽으로 가는 거고, 일단은 이제 비슷한 레벨이다 보면은 뭐, 같은 뭐, 나이다. 근데 뭐, 2년제 졸 틀리고, 4년제 졸 틀리고, 고졸 틀리고, 사람들 뭐, 인터뷰 하다 보면은 그런 것들이 이제 배워져 있던 것들이 나오니까 그런 나오는 것들 보면은 아무래도 그래도 어느 정도 4년제는 졸업을 해야지 뭐 요즘엔 좀 소통이 대세인데 소통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는 그런 사람들 뽑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됐지.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4년대 대졸 정도의 학력은 갖춰주면 그 정도 갖춘 사람이 기본적인 소질이 되지 않느냐 뭐 이런 말씀인가요? 그렇지. 왜냐면은 그 4년 동안 사람들 관계라든지 배운 거라든지 또 뭐 자신감? 물론 이제 뭐 개개인에 따라 틀리긴 하지만은 내가 2년제 나왔다. 내가 고등학교 나왔다. 그리고 내가 4년제 나왔다. 그래서 이제 자신감을 어느 정도는 갖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럼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원서를 낸 사람이 2명 있어요. 영업 MD직에. 2명인데 한 명은 전문대 졸업생에 전공을 하지도 않았어. 근데 인터뷰를 해보니까 사람이 굉장히 진취적이고 사회적인 센스가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옷도 좋아해. 그리고 또 다른 하나 이 원서 지원자는 4년대 졸업에 전공도 뭐 관련 의류학 쪽이라든가 뭐 이쪽이고 다만 좀 아쉬운 건 얘기를 해보니까 약간 인간적인 매력이 좀 떨어져. 영업적인 왠지 자질이 좀 부족할 것 같아. 그러면 누구를 뽑으실 거죠? 2명 중에 꼭 하나 선택해야 된다고 하면. 좀 애매하긴 한데. 네. 예를 들면 극단적이긴 하지만. 극단적이긴 한데 그렇게 되면 2년제를 졸업한 전자를. 친구를 뽑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뽑기 전부터
아예 차단을 시키니까 이력서에서부터. 이력서에서. 냉혹하군요. 냉혹한 회사네. 요번에 내가 여러 가지 이제 좀 경력이 있다 보니까 요번에 우리 직원을 뽑는데 그렇게 뽑았어. 아무래도 전조는 다 자르고. 나도 처음에 올라왔을 때 이력서 내면 그냥 쓰레기통 들어갈 거라는 생각밖에 없었어. 그래서 지금까지는 뭐 이력서도 중요하지, 뭐 스펙도 중요하고 하지만 아직까지 이쪽 바닥은 인맥이 소개가 아직까지는 인맥 중요하죠. 인맥 중요하지. 있지. 인맥으로 많이 뽑으시나요? 인맥 우리 뭐 경력자 같은 경우 매장 직원 같은 경우 인맥으로 뽑는 게 제일... 매장 직원이야. 그렇죠. 백화점에서 실제로 판매를 하는 매장 직원들. 그치. 그죠? 그럼 본사 직원이 아니니까. 근데 우리가 몰라,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본사 직원 같은 경우는 아예 인맥을 차단시키고 뽑는 경우가 좀 많고. 제가 듣기로는 뭐 모든 회사가 그렇겠지만 경력직들은 인맥으로 많이 뽑더라고요. 그치. 인맥으로 많이 갈아타게 하더라고요. 경력직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뽑고. 그래서 이제 어떤 직군에 있든지 간에 일하면서 그런 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가 관련된 사람들하고 좋은 유대 관계를 가지는 게 점프하기 위해서라든가 뭐 이직할 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나 같은 경우도 우리 회사는 인맥으로 안 뽑지만은 내가 아는 사람을 다른 회사에 소개시켜주는 건 상당히 많이 해봤거든. 그쵸. 얼마 전에도 우리 회사에 다니던 직원이 그러니까 그만두면서 다른 직원을 뽑긴 했는데 그만둔 직원을 다른 회사에 소개시키기도 했고 뭐 예전에는 이제 뭐 한 3년차 5년차 때는 뭐 후배들 다 다른 회사 다 소개시켜주고 그리고 뭐 그때 이제 영업 뭐 팀장급인 사람들 많이 알아서 그때는 또 이제 영업직 구하는 회사들도 많았고 지금도 많긴 한데 이제 좀 경력이 있는 직원들 많이 뽑으려고 하지. 대리급이라든지 주인급, 과장급 정도 뽑으려고 하지 신입을 잘 안 뽑으려고 하거든. 영업 쪽은. 그러니까 어느 회사 들어가서 스펙을 좀 1년, 2년 정도 싼 다음에 이제 다른 데 들어갈 수 있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영업 쪽은. 이제 취직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이렇게 바라보면 이런 경우 있잖아요. 뭐 자기가 가고 싶은 회사가 딱 있으면 어떤 특정 회사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레벨이 되는 회사들을 보통 놓쳐. 애들은 분류에. 그치. 나는 죽어도 A라는 회사다가 아니라 나는 죽어도 요거 레벨 이상 되는 회사에 가고 싶다. 이런 식으로 분류하는 것 같아요. 애들은. 맞아. 네. 그러면 그 라인 딱 두고 죽어도 그 회사가 뽑아줄 때까지 열심히 이력서 넣거나 계속 스펙을 쌓아가는 게 중요할까? 그렇지 않으면 유사 업종이면 약간 한 단계 밑은 뭐 급여가 낮은 작은 회사라도 일단 들어가서 일을 하면서 다음 점프를 준비하는 게 유리할까? 어떠세요? 두 분 생각은? 난 처음에는 나도 그랬지만 밑에서부터 이제 작은 회사에서 이제 바닥으로 그래서부터 올라가는 쪽을 선택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조금 생각이 달라지는 게 물론 이제 배우긴 많이 배웠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게 일단 단점이지. 맞아. 시간이 많이 걸려. 그러니까 자기가 좀 더 높은 레벨의 회사로 점프하기에는 일단은 밑쪽에서 시작하면 위로 올라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냥 나 실제로. 때만 하더라도 그냥 레벨이 있는 쪽은 아예 안 된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트라이를 안 해본 거, 시도를 자체를 별로 안 해본 거. 그러니까 생각 자체가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뭐 작은 회사부터 다녔는데 지금 생각 같았으면은 좀 시도를 한번 해볼 것 같아. 떨어지더라도 계속 한번. 그렇지. 노가리님 생각은 어떠세요? 두 가지 케이스 중에. 두 가지 케이스에 좀 혼합하면 난 제일 좋을 것 같아. 혼합하다뇨? 예를 들면. 만약 이제 지금 얘기하는 건 뭐 대기업이라고 하면 그 대기업에 들어가기 위한 스펙은 어느 정도 쌓아놔야 돼.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내가 뭐 부족했던 언어 쪽에서만 점수만 있었으면 충분히 갈 수 있었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못 간 거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꼭 필요한 게 언어다. 그러면 그 언어에 대한 스펙은 꼭 쌓고 거기에 그거 갖고는 뭐 예를 들어서 학교가 좀 딸린다. 그러면 일단은 다른 회사에 들어갔다가 좀 밟아 나가서 한 1년이나 2년 정도 근무하고 그쪽으로 점프하는 게 제일 빠르고 안정적일 수 있는 거지. 작은 회사 레벨을 좀 낮춰서 작은 회사를 들어가더라도 스펙 쌓기는 계속 준비를 해서 점프할 때
점프할 때 도움을 좀 받아야 되는. 그런 거군요. 뭐 어떻게 보면 그게 맞네요, 그죠? 그게 현실적으로는 가장 뭐 빠른 대안이 될 수 있겠네요. 저 개인적으로는 노는 것보다는 일하는 게 낫다. 스펙을 쌓든 공부를 하든. 그 요즘 친구들 보면 지나치게 취업 준비한다고 오래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요. 그것보다는 몇 개월이든 1년이든 일단 그 비슷한 유사 직종군에 일해보고 그러면 자기가 딱 6개월 근무하고 그만두더라도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라는 게 좀 더 현실적으로 다가오잖아요. 그런 필요성은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지나치게 스펙 쌓기에 너무 몰두하는 게 아닌가. 근데 이제 시작이 반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한 번 발을 담그면 못 빠져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작이 중요하기는 하지. 그것도 중요해요. 이게 출발이 정말 인생 출발이 정말 중요한 게 그죠? 출발선을 어디서 갔냐 정말 차이가 있어요, 그죠? 시간도 많이 뺏기고 이게 그런 거 있어요. 저도 뭐 대기업에 다니는 친구들이나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 비즈니스상으로도 뭐 접촉해보고 또 작은 회사 다니는 사람들 뭐 여러 사회에서 몸담고 있는 사람들 다양하게 만나보면 대기업에 있다고 작은 회사 다니는 사람보다 개인 능력차가 개인 능력이 뛰어나다거나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이 사람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스펙이나 자기가 거길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해서 거기 문을 잘 통과해서 들어간 거고 거기 통과를 못하고 도태됐던 사람들은 개인 능력이 더 좋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또 더 많은 노력을 함에도 급여가 더 적다든가 많잖아요. 그치. 그죠? 대기업에 가는 이유도 그쵸? 어차피 급여니까. 그리고 내가 만나본 대기업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벌벌 떤다. 벌벌 떤다. 잘릴까봐. 네, 잘릴까봐. 근데 작은 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그런 거 좀 없어. 나 자를 때는 잘라라. 네가 감히 날 잘라? 내가 벌어주는 게 얼만데. 그러니까 작은 회사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이것저것 다 하다 보니까. 다 하니까, 그쵸. 한 사람 자르고 새로운 사람 키우기 위해서는 시간도 상당히 많이 걸리고. 작은 회사 사장님들은 직원들 겁내. 맞아요. 왜, 쟤 혹시 나가는 거 아니야? 작은 회사 사는 사람들은 진짜 좀 당당하게 생각해. 대기업 사람들 보면 오히려 좀 불쌍한 그런 것도 있어요. 받는 만큼 그만큼 리스크도 있는 거지. 그리고 노후에 대한 걱정도 더 많더라고요. 얘기가 좀 사설로 빠졌는데 어쨌든 다시 좀 우리 회사로 돌아와가지고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근무 시간 많죠? 그죠? 우리 회사는 그렇지 않은데. 저기 회사는? 9시 반 출근해, 6시 반 거의 퇴근. 좋다. 토요일, 일요일은 5일째 근무니까, 5일째는 아니고 40시간 근무제인데, 그 5일만 근무하고, 빨간 날 다 쉬고. 하니까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좀 제외인데, 내가 알고 있는 거의 모든 회사들은 최소 7시, 8시, 9시 출근해서 7시, 8시까지는 보통 일하는 걸로 짬밥이 알고 있거나 없거나. 있거나. 직군에 따라서 약간 다르죠. 그 안에 이제 분류에 따라서. 직군에 디자이너들이 좀 일 많이 하잖아요. 디자이너는 우리 일본 회사도 얘기를 해보면은, 바쁠 때는 항상 12시 야근까지 하는 그런 것도 있다고 하니까. 일본도 그런데 한국은 당연히 그거보다 훨씬 많이 일을 하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디자이너들은 좀 많이 고생을. 다른 종류 회사들보다 우리 회사들이 좀 근무 시간은 많은 것 같아요. 그죠? 그치? 전체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잡다한 일들이 너무 많아. 그리고 업무 스트레스도 많아요? 우리 회사가? 영업 쪽은 업무 스트레스 많이 받지. 영업 쪽은? 아무래도 사람 상대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 만약 이제 직원 관리라든지 매장 직원 관리라든지 그 직원들이 뭘 원하는지 그런 거 다 캐치해줘야 되고 그걸 다 받아주고 다시 그거에 대한 피드백도 해줘야 되니까 그것만 갖고도 스트레스 받는데 위에 상사라든지 아니면 이제 백화점 관련 업자들이든지 점주라든지 그런 사람들 만나가면서 물론 이제 즐겁게 매출이 잘 나오면 즐겁게 만나면서 하는데 매출이 안 나왔을 경우에는 만나는 것도 힘들고 만나는 것도 힘들고 만나서 뭐 얘기를 해야 될지도 고민 많이 되고 하는 그런 게 많지. 스트레스가 장난 아니야. 예전에 이제 우리 부장님도 그만둔 이유가 스트레스 때문에 그만둔 경우인데 그게 상당한 어깨에 진짜 엄청난 무게의 그런 짐들을 지고 그래서 영업하는 사람들 보면은 항상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운동을 못하는 경우 같은 경우 어깨가 다 뭉쳐있어. 스트레스 바쁘니까 때문에. 운동할 시간이 없죠. 그러니까 술도 많이 먹어야 되고
요즘 많이 줄었는데 예전 같으면 뭐 일주일에 한 서너 번은 술 먹고 다니고. 누구랑 술을 먹는 거예요? 뭐 일단 백화점 관계자랑도 많이 마셨는데 이제 그게 많이 줄었고 거의 줄었고 이제 백화점 직원들 관리해야 되니까 뭐 생일이라든지 뭘 때마다 한 번씩 해주고 챙겨주기도 하고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관련 업종에 비슷한 업종에 있는 사람들이랑도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니까 너 뭐가 잘 되는지 알아야 되니까 그 사람들이랑 만나서 또 얘기도 하고 또 그 사람들 통해서 직원들도 뽑기도 하고 우리 뭐 어디 비었는데 어느 매장 누구 비었는데 뭐 주위에 아는 사람 있느냐 그렇게 통해서 이제 또 직원도 뽑기도 하고 그러니까 인맥 관리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 브랜드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브랜드까지도 파악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영업 MD는 사람 관계가 더 중요하나요? 옷에 대한 감각이 더 중요하나요? 의류 MD는 의류 MD나 의류 영업은 MD는 감각이 중요하고 MD는 감각이 중요하고 영업은 이제 인간관계가 중요하고 옷보다는 인간관계가 더 중요하고 옷보다는 인간. 물론 이제 의류회사는 무조건 상품력이 제일 최우선이 돼야 되고 기본 베이스가 물론 필요하긴 하지만 둘 중에 더 중요한 잣대로 친다 그러면 인간관계. 그렇지 인간관계. 백화점 좀 뭐 예를 들자면 뭐 십수년간 일을 해왔는데 보면은 인맥을 통해서 물론 이제 상품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된 상황에서 인맥을 통해서 매장을 오픈하거나 백화점 오픈하거나 그런 게 상당히 많아. 그 얘기시죠. 백화점에 이제 가면 많은 옷들 팔고 있잖아요. 여러 브랜드가. 거기 파는 이제 뭐라고 하지? 매니저라고 하나요? 그 매장을 담당하는. 그걸 오픈하기 위해서는 오픈이 아니라 월급 받는 거. 매출 대비 퍼센티지를 받는 거 아니에요? 수당 얼마 팔면 얼마 받는. 그거는 좀 다른 얘기인데 내가 하는 얘기는 이제 매장을 일단 오픈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자기 브랜드 매장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신세계 본점에 오픈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상품력 갖고만은 오픈을 하기에는 그렇게 쉽지는 않다. 인맥이 필요하다. 인맥 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좀 전에 신세계 본점 같은 얘기를 들으면 신세계 관계자 좀 고위층을 안다면 나 이거 장사하고 있는데 한번 매장 하나 달라 신세계 본점에 그런 얘기를 좀 전에 한 거고. 그러니까 백화점에 우리 옷을 갖다 꼽으려면 그런 이제 영업력이 필요하다. 인맥. 물론 이제 상품력이나 뭐 인지도 있는 브랜드라면 기본이 돼야겠지만 그런 거 필요 없이 나 여기 오픈하겠다라고 해서 들어가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또 이제 뭐 좀 명품 브랜드 같은 경우는 어차피 그 윗선들은 다 아니까 백화점 관계자들이라든지 그 백화점 윗선들이라든지 다 알고 있으니까 또 쉽게 또 오픈도 하고 내가 얘기한 거는 이제 좀 브랜드 인지도는 좀 약한데 또 오픈하기 위해서는 그런 인맥들을 알면 쉽게 오픈할 수 있다 이런 얘기지. 그러기 위해서는 뭐 커뮤니케이션이 많이 필요하다. 영업적인. 네, 영업적인. 사람들 많이 알고 술도 좀 사주고. 이거 백화점 관계자한테는 사주는 게 아니라 그런 이제 인맥들한테 사줄 수도 있는 거죠. 필요하죠. 그게 인맥 관리고 그게 영업이고. 그죠. 그래서 정말 뭐 자기가 옷에 대해서 뭐 깊은 통찰력은 없어도 영업 같은 경우는 뭐 자기가 인맥을 많이 알거나 뭐 자기가 아는 인맥이 굉장히 막강한 파워를 갖고 있다. 이렇게 되면 덩달아서 또 잘 되기도 하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얘기한 부분은 좀 윗선들. 그러니까 뭐 영업 쪽도 영업 이사급 정도가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하고 실질적으로 영업 뭐 처음 입사를 하게 되면은 수치 싸움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뭐 매출 얼마고 매달이 아니라 매일 매출은 일어나는 거니까 그 매출 일어나는 거를 계속 관리해줘야 되니까. 어려운 질문입니다. 어려운 질문. 의류회사 보통 초봉은 얼마나 되죠? 내가 알고 있기로는 요즘 뭐 이제 대기업, 중소기업 뭐 나눌 것 같은데 일반 중소기업 얘기를 하자면은 한 1,800에서 한 2,000 초반으로 알고 있어. 보통 의류회사 중소 작은 크지 않은 그래서 대기업은 제가 들은 바가 있어요. 의류회사 중에 좀 큰 회사 초봉이 2,400에서 2,600 정도. 그러니까 다른 직군에 비하면 세진 않아.
대수가 좀 약하네. 수출 쪽은 그래도 한 2,500선 정도 되는. 수출이? 요즘에 초봉이? 많이 올랐어. 초봉이? 초봉이. 많이 올랐네. 내가 다닐 때만 해도 2천도 안 됐는데. 그래. 요즘에는. 아, 그럼, 나도 며칠 전에 인터넷 봤는데, 그 대기업, 중소기업 토탈에서 한 2,300, 400으로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대기업은 더 센 걸로 알고 있는데, 한 2,800 정도 선? 대기업 같은 경우는. 다른 직군에 비하면 많진 않은 편이다. 그죠? 그치. 일도 빡세고. 일도 빡세고. 근데 어떤 데는 뭐 수당 같은 거 많이 붙으면, 또 일을 열심히 하고, 야근도 많이 하고, 그러면 이제 대기업 수준을 받는 거지. 일은 뭐 빡세게 하더라도. 그쵸. 웬만해도 작은 회사는 수당이 따로 없잖아. 그렇긴 한데 어떤 회사들은 있기는 있더라고. 의류회사 중에 대기업이라고 하면 어디죠? 이랜드? 이랜드 대기업이잖아. 그렇지, 거기 같은 대기업이긴 한데 이제 뭐 그런 연봉 체계는 대기업이 아닌 정도. 그럴까요? 이 기업 사람, 이랜드 임원진들이 들으면 싫어하겠는데. 내가 알기로는 의류회사 중에서는 이랜드가 좀 크지 않나? 크기는 큰데. 다른 대기업 어디 있어요? 뭐 제일모직. 아, 제일모 삼성 거? 삼성 제일모직 있죠. 제일모직. 네. 제일모직도 있고 뭐 이제 수입 라인 쪽에는 뭐 여러 군데 있고. 뭐 신세계 아까 또 신세계 얘기를 하는데 신세계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도 큰 기업이기도 하고. 그런 쪽. 그 LG도 있고. LG도 크고. LG 패션이 있구나. LG 패션도 있고. 그리고 요즘에 또 아웃도어 쪽 많이. 아웃도어 쪽 요즘 세죠. 연봉이. 잘 나가고 잘 버니까. 요즘 아웃도어가 워낙 매출이 좋으니까. 요즘 트렌드야, 그죠? 언제 훅 갈지 몰라. 내 생각에. 언제 훅 갈지 모르지만 요즘 대세더라. 내가 그때 매장도 엄청 늘고. 먹으면서도 얘기했잖아. 그치. 길게 안 간다고. 길게 가진 않을 것 같아. 트렌드일 것 같아. 트렌드고, 내가 생각하기엔 하여튼 잘 만들잖아. 아웃도어가. 형, 그런 얘기 들었어요? 요즘 고등학생들 중에 계급이 맞아. 노스페이스니 뭐 그 미친 거 아니야? 좋은 옷 많이 놔두고 왜 아웃도어를 그래? 고등학생들이. 좋고 이쁜 옷들이 널렸는데 싸고. 어젠가 그전에 뉴스 보니까 같은 노스페이스라도 계급이 또 있대. 컬러별로. 미친 거 아니야? 튼튼하잖아. 하긴 요즘은 뭐 아웃도어가 이 패션까지 가미해가지고 그죠? 그러긴 한데 내가 봤을 때는 그런 거 가지고 뭐 계급 나는 게 정말 바보 같은 짓인 것 같아. 일단 1박 2일 때문에 많이 뜬 거라고 나도 생각을 하는데. 1박 2일에서 그거 입고 나왔어요? 아니, 그런 거 아니고 1박 2일 하면서 또 주 5일째 근무 들어가면서 여가 생활을 많이 하니까 사람들이 뭐 등산도 가고 또 여름에는 캠핑도 하고. 그래서 예전에 캠핑 말고 거의 콘도 이용해서 휴가를 보냈는데 요즘엔 이제 뭐 텐트 많이 갖고 와서 이제 영업. 그러니까 그런 시대적인 변화는 이해를 하겠는데 왜 고등학생들이 아웃도어를 입냐 말이지. 우리 때는 스포츠 브랜드였잖아요. 그치, 저희 어릴 때는. 뭐 나이키, 아디다스. 나이키, 아디다스 이런 거 있잖아요. 짝퉁도 많아. 더 어릴 때 가면 그냥 프로스펙스. 근데 그게 이제 시대 진짜 흐름이 똑같이 바뀐 거지. 트렌드가 바뀐 거죠. 그치. 정말 이해하기 어렵지. 그리고 또 이제 마케팅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마케팅을 하잖아. 광고로 그 빅뱅도 때리고 또 유명한 배우들 다 거기 때리니까 걔네도 혹해서 또 걔네 또 따라 입고 그런 거지. 그쵸. 근데 참 제 시각으로 봤을 땐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아. 어쨌든 어릴 때 뭐 메이크 한번 양말이라도 나이키 양말 한번 신어봤으면. 회사에서 원하는 의류회사 영업맨은 어떤 사람이죠? 어떤 사람이 좋은 거예요, 자질이? 뭐 아까랑도 얘기가 겹치긴 하는데 더불어서 원하지 않는 영업맨, 사양하고 싶은 영업맨.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우리 쪽에 얘기하면은 일단은 서비스 마인드가 확실히 박혀있는 사람. 상대방이 원하는 걸 정확하게 집어주고 그걸 기다리지 않게끔 답도 제깍제깍 나가고 그걸 혼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 단절이 되기 때문에 영업사원들은 어차피 뭐 오더를 받아야 되고 그쪽에 또 서비스를 해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빠른 답변과 원하는 답변을 빨리빨리 해주는 게 요즘은 또 트렌드가 또 스피드잖아.
그렇지. 빠리빠리한 주간? 빠리빠리하고 통찰력이 좀 있어야 되니까 결정력? 결단력이 있어야 되지. 아, 이거는 이렇게 딱 해야지 맞겠다. 그러니까 이건 일처리는 이쪽으로 가야지 맞겠다고 그런 결정력을 갖고 있는 직원이 필요하고 유두리도 좀 있고 머리도 좋으면 좋지. 예를 들어서 영업은 어느 직종이나 다 똑같은 거야. 그렇지. 어떻게 들어보면 영업은 어떤 전반적인 센스가 전반적인 센스가 센 애들이 잘하지 않나. 그렇지. 그리고 가장 부지런한 애들. 중요한 거는 예를 들어서 뭐 메일을 하나 보낸다 하더라도 어느 누가 보더라도 명확한 거 다시 질문이 안 오게끔 주는 메일.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 그러니까- 거는 평소 성격하고도 관계 있는 것 같아. 어떤 일 처리할 때 보면 딱 이제 결론을 딱딱딱딱 말끔하게 짚고 가면서 뭐 이렇게 애매한 부분을 안 남기는. 설사 조금 자기가 미스나 틀린 부분이 있더라도 칼같이 탁탁탁탁 정리하고 가는 스타일들. 그러면 그 안에서도 필요할 때는 또 유도리를 부리는. 뭐 그런 굉장히 어려워. 굉장히 어쨌든. 어려워. 쉽지 않지만 어쨌든 그런. 그리고 한 가지 더 역시- 중요한 거는 네. 즐거움이 있어야 돼. 영업맨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 만나면 저 사람 보면은 괜히 슬퍼지고 우울하고 처져 있는 사람이 있고. 막 이런 사람들 만나기 싫잖아. 영업맨들은 다 사람들 상대하는 건데. 에너지가 좀 있고. 활기를 불어넣어줘야지. 그리고 또 목소리도 좋으면 좋아. 어. 내가 이제 신입 때 느꼈는데 내 목소리가 좀 좋다는 평가를 받았어. 매장 직원들한테. 좀 신뢰가는 목소리지, 형이. 그러니까 전화를 하면 너무 목소리 좋다는 소리 많이 들었거든. 그러니까 영업맨들은 전화로 많이 통화하기 때문에 목소리가 일단 좋으면 조금 먹고 들어가고 그다음에 뭐 아까 얘기했듯이 뭐 결정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으면 좋고 유머와 위트 그런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 갖추면은 만능 엔터테인먼트 누군지 알 것 같아. 어떤 사람인지 알 것 같아. 출장은 별로 없죠? 해외 출장 같은 거. 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MD 역할까지 하니까 1년에 출장을 많이 가야 되긴 하는데 어느 정도 뭐 얘기를 했다시피 좀 경력이 있다 보니까 어떤 옷은 어떻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수주를 하기 위해서 이제 출장은 가긴 하는데 뭐 회사 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상 많이는 못 가고 1년에 한 3번, 4번 정도 일본으로 본사로 가서 수주를 하는 상황이죠. 형 같은 경우는 이제 노가리님 같은 경우는 노가리님은 약간 특수한 케이스인 것 같고 보통 우리 회사를 보면 디자이너들이 출장을 많이 가죠. 뭐 이태리나 일반 회사들은 영업맨들은 이제 출장 거의 못 간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일반 우리 회사의 영업맨들은 거의 갈 일 없죠. 지방 출장들이야 뭐 매장 다니고 하지만 보통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사람들이 상상하는 아름다운 그 해외 출장 실제로 아름답지 않지만 그런 거 보통 디자이너들이 가잖아요. 그죠, 우리 회사는. 거의 단산 가는 내수하고 수출하고 극명하게. 그건 다르죠. 수출은 물론 극명하게 다르죠. 그런 거 있어. 지금 뭐 아동복 쪽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트윈 키즈라고 그건 뭐 중국 시장에도 매장이 내가 알고 있기로는 한 150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 트윈 키즈 그 업체가 한국에서도 한 200~300개 정도 있고 중국에 진출한 그 정도 되고 물론 이제 중국 시장은 따로 관리를 하긴 하는데 영업맨들도 가긴 하지. 한국 영업 뛰는 사람들도 가끔 가기도 하고 아니면 한국 영업 하던 직원 중에 좀 괜찮은 애들을 보내기도 하고 그럼 이제 출장보다는 파견에 가까운 거지. 그런 거는 어쨌든 영업직이나 MD직은 크게 뭐 해외 출장 갈 리는 없네요, 그죠? MD는 좀 있고 제가 알기로 디자이너들은 엄청 다니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시장 조사를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한국은 시장 조사 하나요, 가서? 놀지 않나? 보는 거 보는 게 자체가, 노는 건 놀면서 보고 보는 게 배우는 거니까 걔네는, 그죠? 그 쇼핑도 하나의 시장 조사니까. 그렇죠. 걔네한테는.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이직이 잦아요? 회사를 그만두고 옮기거나 뭐. 우리 회사 영업 쪽은 많아. 영업 쪽은 이직이 많죠. 아동 쪽은 좀 적고. 그러니까 뭐 옷의 종류에 따라 좀 다르긴 하군요. 조금 틀린데 대체적으로 평균적으로는 굉장히 대체적으로 뭐 숙녀, 뭐 골프도 그렇고
뭐 요즘에 아웃도어도 그렇고 이직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 내 주위에서도 봐도 많이 이직을 하는데 아동 쪽은 이직이 조금 없어. 그 이직하면서 월급이 좀 오르지 않아요? 그치. 연봉이 이제 연봉을 좀 계약하면서 뭐 이렇게 직급도 좀 올라가고 직급도 좀 오르면서 그런 거 전술적으로 잘 이용하는 친구들이 있죠. 후배들 중에 메뚜기 잘해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메뚜기 잘해가지고 자기가 가진 거에 비해서는 좀 빨리 능력이니까. 그것도 능력이죠. 뛰는 어떤 능력이지. 회사에 들어가도 자기가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은 계속 메뚜기 해서 능력 키워나가는 거지. 나 같은 경우도 그렇게 했으면 벌써 연봉이 많이 올랐을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나는 편하고 좀 내 생활도 하면서 다니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우리 회사랑 잘 매치가 돼서 우리 회사에 계속 다니는 거고. 제가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메뚜기를 많이 하는 친구들, 즉 이직을 많이 해서 자기 연봉도 올리고 직급도 빨리빨리 승진도 올라가는 이런 친구들이 최종적으로 어떤 회사에서 임원이 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한 회사에서 죽어라고 충성을 맹세해서 애사심을 가지고 최후까지 노력했을 때 임원이 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그건 개인적이다. 완전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를까요? 그치. 수출 쪽은 후자야. 한 군데 몸 박는 사람이 임원이나 더 크게 될 가능성이 높다. 당연히 크지. 메뚜기들은 일단은 영업 적을 뽑아 먹으면 끝이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영업력만 그렇지. 뺏어 먹으면. 그 회사로 흡수를 해버리면 끝나는 거지. 수출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바이어 땡겨오고 뭐 이런 것들. 영업도 그래. 영업 이사들 보면은 한번 딱 땡겨 먹고. 그렇죠. 그러니까 의뢰사에서 어떤 영업이사를 스카우트 할 때는 그 영업이사가 갖고 있는 어떤 인맥이나 이런 걸 통해서 뭐 백화점에 좀 더 이렇게 매장을 좀 치고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그 사람들이 끌고 있는 뭐 매니저라든지 관리하는 그렇죠. 그 밑에 딸려있는 식구들을 데리고 온다든가 뭐 이런 거지만 이거 뺏어 먹고 나면 버릴 수도 있는 거고. 버릴 그렇죠? 수도 있는 거. 그러니까 띵뛰기 할 때도 자기가 달고 있는 힘이 어떤 힘인가 자기 스스로 잘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이게 내가 한번 쓰고 버려질 몸인지 내가 한번 쓰면 날 한번 가지고 가면 나를 버릴 수 없는 내가 존재가 되는 건지. 근데 그것도 뭐 띵뛰기도 능력인데 그렇게 하다가 어느 정도 이제 자기랑 맞는 회사다 싶으면 이제 충성을 맹세하면서 가는 게 맞지 않나. 띵뛰기를 하는 이유가 그렇잖아. 우리 회사 하다 보니까 좀 안 될 것 같아. 이 회사 좀 비전이 없을 것 같아. 비전이 없을 것 같아. 다른 회사로 옮기는 거잖아. 그 회사 옮겼는데 비전이 계속 보인다. 그럼 말도 박는 거고. 그쵸. 뭐 보장도 좋고 급여도 좋은데 뭐 퇴근도 일찍 해도 되고. 근데 사장이 이제 판단할 때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띵뛰기 하는 입장에서 그 말이 맞네요. 나는 제가 듣기로는 뭐 다른 직종도 그런 게 있겠지만 유독 뭐 의뢰사 이쪽들은 유사업종으로 띵뛰기를 워낙 많이 하는 것 같아서. 디자이너도 그렇고. 네, 디자이너도 그렇고. 여러 업종에서 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띵뛰기 하고 내가 아까 뭐 얘기했듯이 괜찮은 회사면 거의 말뚝 받고 물론 이제 임원이 될지 안 될지는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 회사 사정에 따라 틀린 거니까. 자,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의류회사 영업, 의류회사 MD 뭐 통틀어서 뭔 일 하는지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그냥 뭐 이제 백화점 가서 바이어들 만나고 뭐 이렇게 양복 깨끗하게 입고 딱 이제 좋은 멋있는 가방 들고 이렇게 다니는 줄 알죠. 이제 실제 그 의류회사 영업맨들이 하는 실제는 이런 일을 한다. 뭐 이런 얘기 좀 해주세요. 뭐를 얘기해야 되나? 뭐 일단은 이제 그날 매출 마감을 하면서 그러니까 어느 매장에 얼마의 매출이 나왔는지 그걸 관리를 하고 그 매출에 따라서 이제 뭐 상품을 어느 정도 넣어야 될지까지. MD 얘기죠. 영업 MD. 영업 MD. 영업 MD. 영업 MD. 영업 MD가 뭐 영업이니까 그것도 하고 이제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제 직원 관리. 매장의 직원들 관리. 아니면은 뭐 그 점주들 관리들 많이 하고. 점주랑 계약을 맺으면서
그러니까 점주라는 게 어떤 자기가 매장 갖고 있으니까 거기에 어떤 브랜드 넣고 그런 걸 어떤 상품 넣고. 어떤 브랜드 넣고를 그 사람들이 결정하는 거니까 그런 사람들을 관리를 하는 거지. 그런 사람들이랑 이제 인맥을 쌓고 뭐 매출이 안 좋을 때는 그 사람들이 막 상담을 해서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어떤 프로모션을 건다든지 그 프로모션이라는 건 뭐 사은품이라든지 아니면 상품권이라든지 어떤 옷을 살든지 할인이라든지 아니면 세일을 결정한다든지 그러니까 어느 시기에 뭐 10% 세일, 20% 세일, 30% 세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2월 상품을 갖고 행사를 한다든지 그런 거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하는 걸 관리를 많이 하는 게 영업 쪽 일이고 그런 건 없나 보네요. 일반인들이 그러니까 상상했던 거와 전혀 반대 다른 실제는 막 굉장히 막 어렵다라든가 실제는 되게 뭐 험난한 일을 한다든가 노가다를 한다든가. 노가다 하는 것도 있지. 뭐 물류 작업, 매장 철수. 매장 철수, 매장 입점 그런 것도 하고. 매장 입점 같은 경우는 그 백화점 같은 경우는 하루 만에 다 매장을 꾸며야 되는 그 밤 사이에 그 폐점하고 나서부터 이제 뭐 집기 들어가고 그 집기 그러니까 세팅? 세팅. 매장 세팅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팅하기 전에 또 그런 업무들도 해. 그러니까 세팅하기 위해서 뭐 도면도 그리고. 영업사원이? 뭐 별걸 다 하네. 도면을 그리는 거 아니고. 배치도죠? 배치도 정도지? 배치도라기보다는 이제 그런 부분을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있는 거지. 자기한테. 오케이.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 오픈하기 위해서 밤새 막 일을 해. 여러 가지도 하고 이제 제일 또 스트레스 받는 거는 고객 관리지. 고객 클레임. 그 영업이에요? 영업이 많이 하지. 뭐 하기가 큰 회사는 또 고객센터가 있지만 그리고 고객센터가 있지만은 작은 회사는 또 없습니다. 고객센터에서도 뭐 상담하다가 안 되면은 뭐 영업 부서장 바꿔라, 영업 팀장 바꿔라, 연결해라. 그런 경우에는 영업 부서장 뭐 이사급들도 그렇고 진짜 뭐 그런 경우는 전화 받고 뭐 어떻게 됐으면 어떻게 해결해 드리겠다. 까지도 하고 있고. 또 클레임이 크게 걸렸을 때는 뭐 팀장이나 뭐 부서장들도 고객한테 찾아가서 선물 클레임 갖고 잘못했다. 물론 이제 잘못한 게 아니지만 고객이 이제 자기는 잘못했다고 생각하니까 막 그렇게 되면 이제 고객 마음 풀어주기 위해서 이것저것 많이 하니까 그게 스트레스 많이 받지. 백화점 마진 세죠? 세지. 몇 프로나 돼요? 백화점에서 일반인들이 가서 옷을 주고 사면 백화점으로 들어가는 돈, 그 옷 판매하는 회사로 가는 돈.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제 내수 쪽, 그러니까 국내 브랜드 같은 경우는 뭐 한 38% 정도. 38%? 약간 차이는 있지만. 약간 차이는 있지만 그 정도까지 가는 경우는 있고 평균 한 35% 정도. 내수 브랜드는. 내수 브랜드 같은 경우는. 수입 브랜드는 또 달라요? 수입 브랜드는 뭐 여러 형태가 있어. 그러니까 뭐 뉴스에도 많이 나왔는데 뭐 매장을 그냥 막 열어주고 인테리어 비용까지 대주고 백화점에서 그런 비용까지 다 대주고 제발 좀 우리 백화점에 들어와 주십시오 하는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제 수수료가 좀 낮지. 뭐 한 뭐 10몇 프로, 20% 정도. 또 백화점에 따라 또 수수료가 많이 차이도 있고. 백화점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빅3라고 하잖아. 롯데, 뭐 현대, 신세계 이렇게 빅3라고 하는데 그 외에 외에 백화점들은 좀 수수료가 좀 낮고. 인지도가 센 데는 그만큼 수수료도 세고. 그치. 노가리님 회사는 몇 프로? 평균 한 34% 정도. 34%. 그건 정상 얘기고. 정상 판매 했을 때 얘기고. 행사 같은 경우는 좀 틀려, 마진이. 행사라고 하면 할인 판매나 매대. 그치, 2월 상품. 2월 상품. 네. DC된 거. 상품. 그러니까 1년 정도 지난 상품 행사 같은 경우는 평균 맞으면 한 25%에서 28% 정도. 또 요즘 행사 하나?
너 항상 정상만 하지 않았어? 나 하지 항상 2월 행사. 신세계몰에서 엄청 싸게 팔 재고. 아니 난 이쪽에서 계속 정상만. 아니야 정상도 하고 이건 재고 남은 거 어떻게 하라고? 아니 그러니까 그거 뭐 브랜드 유지하기 위해서 예전에는 정상만 한다고 하지 않았나? 브랜드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노세일 정책을 하지. 노세일이라는 게 1년 동안 노세일이지. 그 1년 지나면은 2월 상품이 되기 때문에 그걸 이제 행사로 진행을 하는 거고. 그쵸. 일반인들이 예를 들어서 어느 브랜드가 있어요. 여기 옷을 사고 싶어. 좀 싸게 사는 방법이 있어요? 싸게 사는 방법. 뭐, 좀 전에 얘기했듯이 2월 행사 할 때 사면은 이제 1년 지난 옷들 사는 거니까. 그런 DC 상품. 그런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좀 고도의 테크닉 없어? 고도의 테크닉. 있잖아요. 직원 판매 같은 거. 아, 직원 판매 있지. 네. 아는 분들이 우리 회사에 있으면 직원 DC 보통 막 50%까지 되고 이러지 않아요? 백화점 판매가에? 백화점 판매가에 이제 뭐, 정상 제품을 많이 이제 DC를 해주는데, 50%까지 되는 경우도 좀 있긴 한데, 평균 내가 알기로 한 40% 정도. 아는 사람 보통 한 40%, 50%. 40%. 그게, 그럼 알고 보면 거의 백화점에 떼주는 프로테이지랑 거의 비슷하네. 그치. 한 30, 한 5% 정도 떼주는 거에서, 그거 빼고. 직원들한테 다이렉트로 파는 거니까. 백화점 마진 빼고 뭐 이러면 크게 손해보는 건 아니지, 회사가. 그치. 근데 이제 일반 사람들이 살 때는. 세이브가 많이 되는 거죠. 큰 거죠. 그 2월 상품 전에 해도만 50% 정도밖에 안 되니까 1년 지나기 전에 그거를 이제 먼저 산다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 회사에 아는 사람도 있으면 최대한 활용하는 게 좋아. 그죠? 그치. 그리고 또 저런 경우도 있잖아요. 직원 판매도 있지만 저런 것도 있지 않아요? 회사에서 보면 사내 판매하는 경우 있어요. 사내 판매하는 경우 엄청 싸더라고요. 저도 몇 번 가본 적이 있는데. 이거 브랜드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다 하잖아요. 어느 브랜드 다 해. 이제 하자전을 이용하면 되게 좋아. 하자전. 그러니까 약간 상품에 약간의 하자가 있는 거. 입는 데는 전혀 불편함이 없는데 쓰는데 전혀 몰라. 전혀 모르는데 그런 거 예를 들어서 뭐 오픈런 켈빈 클라인 같은 경우 하자전을 패밀리 세일을 하는데 하자전이고 그거를 티켓을 이제 나눠주는데 보통 이제 그 켈빈 클라인 직원들한테만 나가고 그 직원들이 직접 그 티켓을 주는. 그쵸. 직원들이나 직원들 가족들 가까운 지인들만 살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데 아름아름. 청바지가 2만원. 아 싸다. 보통 한 18만원 19만원 정도 하는 청바지가 2만원 하네. 약간의 하자라고 해봐야 이 보면은 청바지가 뭐 이렇게 약간 뭐 원단이 약간 물이 좀 더 빠졌다든가 그런 것도 있고 박음질이 약간 미스가 났다든가. 일반인들이 봤으면 몰라. 구별을 못하지. 하자전 같은 거 주변에 또 의뢰사 다니는 사람 있으면 이용하면 좋다. 나도 엄청 싸더라고요. 하고 있고. 제 잘 아는 이제 그 핸드백 회사가 있는데 이름 얘기하면 다 아는. 거기도 이제 그런 그 사내 판매하는데 제가 몇 번 가봤거든요. 뭐 가죽백 같은 거 3만 원, 5만 원. 판가 한 40만 원, 50만 원씩 하는 것들. 거의 뭐 10분의 1 가격으로 팔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자가 아주 미미해. 가죽에 약간 스크래치가 있던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입을 때 그냥 보통 새 거 사서 입다가 뭐 잠깐 뭐 어디 긁혔다든지 뭐가 묻었다든지 이런 경우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사면 돼. 새 거니까 맞아요. 상품은. 완전 뭐 새 거지. 그냥 새 거예요. 새 건데 약간 하자가 있는 거지. 거기서 뭐 팬티 팔면은 뭐 보통 시중가가 뭐 백화점 판매가 3만 5천 4만 원 하는데 거기도 5천 원 하고 티라든지 뭐 남방 같은 경우도 그것도 한 15만 원 18만 원 하는데 그것도 한 만 원 15,000원에 살 수 있고. 좋은 정보인데. 일단 직원 판매 그리고 또 하자전 뭐 사내 판매 같은 것들 이용하면 일반인들한테는 되게 좋다. 그것도 나중에 할 때 좀 알려주는 방법을 해줘야겠어. 근데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안 하죠,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끼리만이라도 안 하고 그 켈빈 클라인도 바뀌었어. 그게 예전에 하던 방식이랑 좀 그때 같은 경우는 단가가 조금 센 것도 있었어. 뭐 팬티 같은 경우 팬티가 한 6, 7천 원 했었는데 요번에 확 내리면서 티켓을 나눠줬는데 그러니까 입장할 때 이제 티켓을 받는데 예전 같은 경우는 보여주고 들어갔다가 그걸 나중에 갖고 왔다가 다른 사람이 주거나 아니면 자기가 한 번 더 가는 경우도 있었는데 요번 같은 경우는 티켓을 주자마자 찢어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또 이제 너무 많이 사가니까 사람들이 뭐 청바지 막 한 2, 30벌씩 막 사가고 그러니까 패밀리 세일 한다고 사람들 불러놨는데 살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걸 제약을 하더라고. 아, 한 사람 앞에 몇 피스씩. 그때 뭐 팬티 같은 경우 정확하게 안 봤는데 팬티 같은 경우 뭐 20장만 구매를 할 수 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회사 측은 그렇게 해도 손해는 안 봐. 그렇지, 정상에서 많이 이익을 남기니까. 재고 처리 차원인지. 재고 처리 차원에서 하는 거고, 또, 원래 생산 단가라는 게, 워낙 또, 포지션이 미미하잖아요. 미미하지. 네. 유통 단계에서 많이 붙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면 회사는 큰 손해는 안 본다. 큰 손해는 안 보고, 그래도, 내가 알기로는 청바지 한 벌 만드는데, 네. 좀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거든. 그, 하차장 같은 경우는, 원가도 안 나오고. 약간 까지면서 처리하는 거죠. 그치. 팔 수는 없으니까, 유통을 뭐, 하자기 때문에, 전혀 2월 상품 정도 못하고, 행사도 못 가는 상품이니까.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뭐. 그래도 그렇게라도 처리를 해야, 가지고 있으면 어차피. 창고비 나가는 거니까. 그렇지.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드려보고 싶어요. 의류 영업직이나 의류 회사를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한테 전하고 싶은 메시지 그런 게 있으면 좀 들려주십시오. 일단은 의류 회사다 보니까 그런 자부심은 갖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자부심이냐면은 자기가 만든 옷, 아니면 자기가 유통하는 옷, 자기가 파는 옷들을 어떤 사람이 사서 그 사람이 되게 즐겁게 입고 자기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걸 느끼면서 일을 하면 즐거움도 느낄 수 있고 좀 자부심도 느낄 수 있고 그런 생각 아니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좋네요. 너무 좋은 얘기. 일단 내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도 힘들 때도 있고 막 그런데 그때마다 생각하는 게 야 이거 몇십만 원짜리 옷인데 그 사람이 딱 사 입어서 물론 이제 돈은 뭐 많이 있는 사람이 사 입을지 뭐 적게 있는 사람이 사 입을지 모르겠지만 그 옷을 입음으로써 진짜 주위 사람들이 와 너무 예쁘다. 애가 너무 예뻐 보인다. 안 예쁜 애들아도 예뻐 보인다 그러면 기분 좋고 그만큼 이제 그 값어치를 하는 거니까 그런 마인드 많이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허황된 꿈은 꾸지 마라 라든가 우리 회사 일하려고 하면 그런 것도 있을까요? 허황된 꿈? 뭐 돈 많이 벌 생각은 좀 자제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쉽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건 아니다 이 직종은. 그렇지. 의료 쪽 관계에서 돈 많이 벌어가는 사람은 사업하는 사람들? 그렇지.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벌어. 오히려? 동대문에서 옷 팔고 하는 사람들? 아니, 뭐, 이런 같은 업종이라도 중간 관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 그런 사람들 보면은 월 한 1,000만 원씩. 중간 관리가 뭐 어떤 의미예요? 중간 관리 같은 경우는, 이것도 좀 깊게 들어가는 건가? 중간 관리라고 하면은, 쉽게 얘기해서, 백화점 예를 들자면은, 백화점의 매장을, 그 브랜드에서 매장을 오픈을 하는데, 그거를 관리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본사에서 직접 관리하는 게 아니고? 본사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그 매장에 대한 직원을 뽑는다든지, 네. 아니면 자기가 팔 수도 있고, 네. 보통 요즘에는 자기가 매니저를 하면서 자기 직원들을 자기가 쓰면서 그 직원들 월급을 주고, 그리고 또 영업도 그 백화점 관계자들이랑 영업도 하고. 그럼 그냥 백화점 매장의 매니저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거의 매니저라고 보는데, 일단 이제 자기가 뭐 행사를 한다든지 그러면 알바도 자기가 구해야 되고, 지금 있는 매장의 직원들도 자기가 관리해야 되고, 자기가 월급 주고, 자기가 다 월급 주고, 그리고 이제 물건을 받기 위해서 그 브랜드 영업 쪽이랑 같이 또 협의도 해야 되고, 또 그 브랜드 영업이랑 또 영업도 해야 되고, 그런 것들 하면서 수수료를 받는데 보통 평균 한 15% 정도로 알고 있어. 전체 매출에. 전체 매출에. 하루에 옷 500만 원치 팔면
15%면은 뭐 750만 원. 75만 원. 그렇지. 그런 식으로 뭐 적지 않네요. 크네. 월 단위로 보통 따지다 보니까 1억 정도 팔면은 한 15만 원, 1,500만 원. 1,500에서 월급도 주고 하는 거예요? 월급도 다 주고. 전체 그러니까 자기한테 일단 기본적으로 떨어진 수수료가 15%. 그 안에서 자기가 운영해야 되는 거군요. 직원 인건비도 주고. 한 명을 좋은 매장, 좋은 매장 같은 경우는 뭐 거의 1억 이상 나오는, 뭐 2억 나오기도 하고 3억 나오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그런데 보면 뭐 1억만 나와도 1,500이고 직원 한 뭐 많이 줘야 뭐 한 500 정도 떼주면 자기 혼자 가져가는 게 한 1,000만 원 정도 된다. 결국은 회사에서 해야 될 일을 분업화 시키고 전문화를 시켜버린다는 거지. 그만큼 책임도 더 주고, 그리고 또 능력 있는 사람들이 그걸 많이 하니까. 그래서 그런 백화점 매니저 중에 능력 있는 사람들을 각종 이제 의류 회사들에서 스카우트 하려고 자기네 매장 쪽으로 뭐 그것도 인맥이죠, 그죠? 그런 영업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 얘기 들었어요. 많이 버는 사람들은 뭐 한 달에 뭐 가볍게 1,000만 원 번다. 사실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서 자기 그 나름대로 백화점 매니저로서의, 매장 매니저로서의 또 공력이 또 쌓여야 되는 거지. 쌓이고 고객 관리하는 거. 고객이 제일. 예를 들면 이제 밍크 파는 매장에 매니저가 아줌마들, 돈 많은 아줌마들한테 전화 막 돌려가지고 차 한 잔 마시러 나와라 뭐 이런 거죠. 밥 사주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친분 쌓고 요번에 신상 나왔는데 하나 해라. 이거 몇 개 안 나왔으니까 빨리 사가라. 이거 밍크 새로 들어왔다. 그죠? 그래서 뭐 2,000만 원짜리 하나 팔고. 그렇지. 그런 거죠. 그런 것도 능력이니까. 그것도 능력이고. 이제 뭐 잘 나가는데 뭐 내가 알기로 한 3억 정도 나오는 매장이 있는데 그거 중간관리 근데 이제 브랜드에서는 그런 매장을 중간관리를 잘 안 주려고 하지. 다이렉트로. 수수료가 많이 나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웬만하면 직영점을 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능력이 된다면은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지. 자, 오늘 깊은 얘기 정말 많이 해주셨는데 재미는 별로 없었는 것 같고요. 그렇지. 직업이라는 게 뭐 그렇지 뭐. 일단 다음에 제 생각에는 추가적으로 디자이너 직군. 의류회사에는 나 디자이너들하고 꼭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디자이너 불러서 다음에 한번 더 얘기해 보기로 하고요. 오늘 이 늦은 시간에 어려운 걸음 해주셔서 좋은 얘기 많이 들려줘서 감사합니다. 대가리님, 뭐 오늘 쭉 입 다물고 계셨는데 뭐 한마디라도 하시죠? 아니, 이야기 자체가 거의 내수 쪽의 이야기가 다 흘러왔기 때문에 난 기회가 된다면 수출 쪽의 이야기를 또 한번 나중에. 그러면은 뭐 좋습니다. 그럼 다음이나 뭐 조만간에 뭐 수출회사 의류 수출? 그렇지. 그게 자신 있죠? 의류 수출? 아무래도 그쪽으로 한번 얘기해 보죠. 해왔던 게. 좋습니다. 그럼 그거 뭐 하겠다는 약속 드리고 오늘 잡스다 방송은 여기에서 이 잡스다 방송이 원래 품격은 없고 컨텐츠만 있는 방송인데 오늘 품격도 좀 있었고 컨텐츠도 있었던 것 같아. 이러면 안 돼. 잡스다 돼. 그래? 안 되는데 왜 이상한 쪽으로 풀어갔어 그래. 저기 척척 박사님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야? 우리 품격 없는 마이너스 품격인 척척 박사님이 안 계셔서 그런 것 같아요. 척척 박사님 빨리 돌아와 주시고요. 오늘 어려운 발걸음 해줘서 좋은 얘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잡스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